난생 처음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수스 메인보드 바이오스만 보다가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보니 많이 생소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만져야 하는 항목들은 다 거기서 거기일 테니까 램 오버클럭 전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램 오버클럭을 세부 램 타이밍까지 조절하는 경우는 주관적인 설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램 오버클럭 설정 각도는 램 오버클럭 설정 방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스펙의 램이라도 반도체의 수율 및 시스템 구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일한 오버클럭 설정 값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정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안정화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프로그램들은 시스템의 안정화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단순 부하만 주는 부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부하를 주는 방식이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화 프로그램이 아닌 부하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실사용할 때 생기는 부하보다 더 큰 부하에서 시스템 에러가 나지 않았으니 실사용 시 에러가 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뿐이지 이런 부하 프로그램들을 실행해서 에러 없이 통과했다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하 프로그램들을 에러 없이 다 통과했어도 실사용 시 에러가 난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하 프로그램은 오버클럭 이후 최소한의 확인 단계이며 이런 이유로 부하 프로그램 완료 후에도 실사용 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램들 중에서 하이닉스 M-다이 전압 락 걸린 램은 VDD, VDD-Q 전압이 1.41V에서 1.43V 이상인가가 되지 않아 램 오버클럭 시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 램의 경우 수율이 하이닉스 램보다 현저히 떨어져 램 오버클럭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DDR4 사용 시 램 오버클럭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DDR5에도 그대로 적용해봤습니다. 램 오버클럭 시 램 타이밍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변경하면 TM5와 같은 부하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났을 때 어떤 항목에서 에러가 났는지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램 타이밍들을 그룹을 만들어 몇 번에 걸쳐서 TM5를 실행해줍니다. 첫 번째 그룹은 1차 램 타이밍입니다. 1차 램 타이밍은 다나와 같은 곳에서 X4 또는 XMP 램의 타이밍을 참고합니다. 1차 램 타이밍을 설정한 값으로 TM5 앱솔루트 컴픽 2500% 3주기를 실행해서 에러 없이 통과되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전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값을 설정하고 TM5 에러 없이 통과시킵니다. TFAW의 에러 없는 설정 값을 찾은 후 4개 항목의 값도 TM5 에러가 없는 값을 찾아줍니다. 세 번째 그룹은 메인보드에 따라 특성을 타는 램 타이밍 값으로 설정 후 TM5로 에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램 타이밍들을 설정하고 TM5로 에러 확인을 합니다. TM5 실행 시 에러가 날 경우 전압을 높이거나 램 타이밍을 풀거나 또는 램 클럭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6200 클럭에 맞는 전압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세부 전압을 설정해서 최대한 램 타이밍이나 램 클럭을 건드리지 않고 TM5 에러가 안 나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룹별로 TM5 앱솔루트 컴픽 2500% 3주기가 에러 없이 통과된다면 현재 사용하는 램이 해당 램 타이밍을 사용할 수 있는 수율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TM5 앱솔루트 컴픽 2500% 7주기 또는 HCI 램테스트 1200% 이상 또는 Y크런처와 같은 다른 종류의 부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하 프로그램을 에러 없이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실사용 시 에러가 날 수 있으므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게임 등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간혹 TM5는 부하가 저거 안정화 단계에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TM5는 램 타이밍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한 부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TM5 3주기 확인 후 설정한 전압으로 긴 시간을 에러 없이 사용할 수 있을지 보기 위해 TM5 7주기나 HCI 램테스트 1200% 이상 테스트를 다시 해봅니다. 이때 부하 프로그램 후반에 나타나는 에러의 경우는 약간의 전압 수정으로 에러를 없앨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램 타이밍을 설정해 봅니다. BCLK 값은 오토나 100MHz로 꼭 선택해줘야 합니다.
저는 BCLK 수치가 요동치는 게 꼴보기 싫어서 100MHz로 해줍니다.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서 처음 보는 메뉴인 DDR5 오토 부스터. 그런데 오토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 디세이블드.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라이어가 램 클럭을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7800X3D는 금손에서만 램 6400 클럭이 가능하니 저 같은 똥손은 램 6200 클럭에 만족해야 합니다. 인피니티 패브릭 프리퀀시 앤드 디바이더는 일단 무난하게 2000MHz로 선택합니다. 이 값이 FCLK 값입니다. UCLK DIV1 모드는 꼭, UCLK는 MEMCLK로 해줘야 합니다. 1차 램 타이밍은 6200 클럭 XMP 또는 X4 램의 램 타이밍을 카피합니다. TRAS의 경우 너무 풀려 있어 적당하게 42 정도로 해줍니다. 이제 중요한 램 전압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램 오버클럭 시 램 전압은 넉넉히 주는 편이며 램 오버클럭 완료 후 최고 부하 때의 램 온도가 적당하다 싶으면 그대로 사용합니다. 전압 다이어트 따윈 안드로메다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SoC 전압은 겁나니까 1.29V로 6200 클럭이니까 VDD/Q 전압은 넉넉하게 1.45V 줍니다. CPU, VRM 세팅은 V코어 SoC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만 빵빵하게 익스트림으로 변경해줍니다. 다른 세부 전압들도 있지만 일단 1차 램 타이밍만 잡은 상태라 나머지 전압들은 오토 상태에서 안정화 시 에러가 나거나 할 때 세부 전압은 건드려 줄 예정입니다. 내장 그래픽은 크게 상관은 없으나 저는 저의 루틴대로 죽여버립니다. F6키를 눌러 시스템 펜 설정을 해줍니다. 램 스파클링은 풀스피드로 변경해줍니다. 1차 램 타이밍 세팅은 끝이 났습니다. HW 인포 64와 젠 타이밍을 실행해서 설정한 값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줍니다. 화면 글자가 너무 작아 화면 확대를 했습니다. 젠 타이밍 상에서 램 타이밍을 확인해줍니다. VDD/Q 전압을 1.43V 이상 줬을 때 젠 타이밍 상에서는 정상적으로 표기가 되지 않으니 전압 부분은 HW 인포 64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램 타이밍 값과 설정한 전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TM5 2500 프로 3주기만 실행해서 수율이 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TM5 2500 프로 3주기가 에러 없이 끝났습니다. 일단 1차 램 타이밍만 잡아봤지만 패트리어트 하이닉스 에리다이 램 수율도 보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램 타이밍을 변경하러 바이오스로 갑니다. TRC, TWR, TREFI, TRFC, TRTP, TFAW 이렇게 램 타이밍을 먼저 설정합니다. TRC는 오토 상태에서 반이나 반보다 조금 더 줄여서 설정합니다. TWR은 처음부터 너무 조이지 않고 넉넉하게 설정해줍니다. TREFI는 AM5 메인보드 최대 값인 65535로 설정해줍니다. TRFC도 일단 490 정도로 여유있게 시작해봅니다. TRTP는 14 정도로 해줍니다. TFAW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서 최소로 줄 수 있는 20으로 설정합니다. 전압 부분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합니다. 프로파일 저장 후 윈도우로 진입. 시간 관계상 에러가 나지 않은 TM5 실행 시작 시점은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램 타이밍 변경도 에러 없이 통과했습니다. 조금 예민한 램 타이밍 항목은 값을 넉넉하게, 전압도 넉넉하게 준 상태라 아직 에러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TRRDL, TRRDS와 TWTRL, TWTRS 값을 설정해줍니다. 이 값들은 나중에 설정해줘도 되지만 미리 해놓으면 거의 변경할 일이 없어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줍니다. TRRDL, TRRDS는 DDR4 기준으로 4와 4로 설정하는 것이 타이트한 값이었으니까 6과 6으로 약간 풀어줍니다. TWTRL, TWTRS도 DDR4 기준으로는 4와 4가 타이트한 값이었는데 DDR5에서는 TWTRL 값이 10 이상 설정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14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바이오스 진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설정했던 값을 좀 더 널널하게 풀고 다시 부팅을 했는데 그래도 똑같은 문구에 화면이 나왔습니다. 뭐지? 설정 값을 널널하게 풀었는데 안 되는 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이리저리 만져보다 시간을 엄청 잡아먹었습니다. 이리저리 만져보다 해결 방법은 찾았으나 영 찝찝한 방법입니다. 램 타이밍을 제대로 설정 후 저런 화면이 나오면 그냥 엔터 바이오스 F10 눌러서 설정 저장하고 윈도우 진입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후 램 타이밍 설정 값 변경 시 수시로 저 화면이 떴는데 바로 윈도우 부팅이 될 때도 있고 5번에서 6번 만에 윈도우 부팅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윈도우 부팅이 될 때까지 무식하게 엔터 바이오스 F10만 반복했습니다. 겨우겨우 윈도우에 진입했습니다. 설정 값 확인 후 TM5를 실행해 봅니다. 이래서 윈도우 진입이 안 되었던 것인가? 어떤 값을 변경해야 하나? 일단 TRRDL, TRRDS 중 TRRDS 값을 8로 변경해 줍니다. 이유는 그냥 느낌입니다. DDR4 램 오버 때는 어느 정도 공식이 있어서 공식에 맞춰서 램 타이밍을 수정해 나가면 거의 에러 없이 가능했는데 DDR5에서도 공식 같은 게 통하는지 아직 전문적인 선구자들께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수정하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정하고 윈도우 진입을 해봅니다. 부팅조차 안됩니다. 시모스 클리어 후 저장했던 프로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TRRDL을 8, TRRDS를 6으로 변경해줍니다. 설정 변경 후 항시 프로파일을 저장해줍니다. 그래야 시모스 클리어 후 아주 편해집니다. 다행히 윈도우 진입은 성공했습니다. 설정 값 확인 후 TM5를 실행해 봅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자. 다행히 에러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TWRRD와 TRDWR을 설정합니다. TWRRD는 최소 값 2를 설정하고 에러가 난다면 1씩 올려줍니다. TRDWR은 널널하게 16 정도 넣어봅니다. TRDWR을 널널하게 16으로 넣어서 그런지 에러 없이 통과했습니다. TRD-RD-SCL과 TWR-WR-SCL은 타이트하게는 4로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넉넉하게 6으로 설정합니다. 나머지는 최소값 1로 설정합니다. 프로파일은 항시 저장. 에러 없이 테스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실사용해봐도 되겠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램 오버클럭 하는데 CL30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CL을 30으로 줄이고 나머지 1차 램 타이밍들도 적당히 줄여봅니다. 1차 램 타이밍을 제외한 나머지 램 타이밍 값들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지 않아 전압 변경 없이 바로 TM5로 확인해 봅니다. 혹시나 했는데 CL30도 가능합니다. 패트리어트 램도 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하이닉스 에이다이긴 합니다만 전압 설정 변경 없이 CL30까지 만들어 봤으니 클럭을 6400 클럭으로 해보고 싶긴 하지만 7800X3D에서 6400 클럭은 그렇게 잘 들어가는 클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똥손에다가 전압 설정을 건드리기가 귀찮아 차라리 FCLK를 건드려 볼까 합니다. FCLK는 높을수록 좋겠지만 6200 클럭에서는 2100MHz 정도가 적당하다고들 합니다. FCLK 값만 2100MHz로 변경하고 일단 전압은 건드리지 않고 진행해 봅니다. 생각보다 에러가 안 터지고 진행이 됩니. 역시 에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스 리셋까지. 직전 설정까지 저장해놓은 프로파일을 불러옵니다. 전압을 건드려야 할 것 같은데 SOC는 이미 1.29V여서 더 이상 건드릴 여유는 없는 상태입니다. VDD-Q를 올리자니 꼴랑 6200 클럭 CL30에 1.45V 이상 주는 건 싫고 램 클럭이나 FCLK는 램 수율도 수율이지만 CPU mem컨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CPU VDDIO MEM 전압값이 왠지 CPU mem컨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 VDDIO MEM 전압값을 1.15V로 변경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만의 상상으로 방구석 오버클럭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장 에러 없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6200 클럭 FCLK 2100 CL30의 세부 램 타이밍까지 에러 없이 완료했습니다. 이대로 실사용하더라도 결코 어디 가서 꿀리는 램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래도 세부 램 타이밍 중에 TRC, TWR, TRFC, TRTP는 좀 더 줄여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램 타이밍이 완전히 완성된 후에는 부하 시 현재 전압으로 긴 시간 동안 에러가 나는지 보기 위해 TM5 2500 Pro 7주기나 HCI 램테스트 1200 Pro 정도 실행해보고 후반부쯤에 에러가 나면 전압만 살짝 더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 사용 시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안정화 단계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620 보드에서 램 오버클럭까지 해봤습니다. 솔직히 A620 메인보드라 램 오버클럭을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시원시원하게 램 오버클럭이 되어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를 처음 만져봐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AES 보냈던 아수스 지니 보드는 벌써 도착한 지가 옛날인데 메인보드 가리를 하고 새로운 오버클럭에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